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치정평학원의 원장 맹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애들 잘 봤나요? 저도 어제 이제 제가 화수목에는 계속 평택에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가에서 연락이 와서 어제 아침에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도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여기 써 있는 요 메가스터디 수능 검토위원으로 선발이 되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지난달에. 이게 매번 6월, 9월 수능 때마다 메가스터디 전 지점에서 과목별 강사 4명을 선발을 해요. 그때까지의 강의 평가나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선발해서 이렇게 9월 모의평가 분석에 참여 가능하냐고. 이것도 벌써 한 달 전에 연락이 와서 이번에도 참석 가능합니다 해서 참석하면 아이들하고 똑같이 10시 반에 시험지를 줘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저희는 빨리 풀고 이제 그 A4 두 쪽 분량에 그 이번에 시험 어땠다 하는 총평을 써서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점심때쯤 메가스터디에서는 입시연구소의 의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사로 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메가스터디 뭐 9월 모의고사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기사 나오잖아요. 제가 쓴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보고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번에 작년 수능 대비 혹은 작년 9월 모의고사나 이전까지의 시험들 대비 수학 1은 쉬웠어요. 근데 수학 2는 어려웠고요. 근데 미적분이 쉬웠어요. 근데 우리 애가 미적분인데 망쳤는데 라면 조금.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전 이게 제일 특이했는데 확통이 어려웠어요. 여기 혹시 확통 선택 학생 있나요? 기아는요? 기아는 없군요. 역시 기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기아는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확통이 왜 어려웠는지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문제 안 어려웠어요. 확통 문제는 안 어려웠어요. 근데 확통 시험 어려웠어요. 뭔 소리냐면요. 문제는 안 어려운데요. 확통 문제가 길어졌어요. 길게 냈어요. 그럼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문과 애들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다 풀려요. 근데 읽는데 한 세월이에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은 어려웠다고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선생님들 입장에선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평가원이 왜 이랬을까요? 그냥 뭐 이번에는 뭐 무슨 주사위 던지듯이 아이쿠 이번엔 쉽고 이번엔 어렵고 막 할까요? 아니에요. 이 평가원에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난이도에 대해서 난이도 조절 기가 막히게 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작년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요 위에 세 줄이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6월, 9월 수능. 그리고 순서대로 1, 2, 3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특징이 두드러지는 건 요 앞에 1등급 커트라인들만 좀 보시면 돼요. 요 앞에 것들. 요게 이제 확통 미적 기하의 1등급 커트라인인데, 요것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에 6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됐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점수 차가, 격차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둘 다 1등급 컷인데 11점이 벌어져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평가원이 이 난이도 못 맞추는 거 아니냐. 일단 첫 번째 6월은요. 매년 수험생이 바뀌잖아요. 물론 고3 애들은 앞에 3월, 5월 모의고사를 본다지만 사실 평가원분들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왜냐면 교육청 문제가 별로기도 하고 그걸로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선 처음 올해 수험생들 재수생까지도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체크했더니 작년에 뭘 느꼈냐면 작년에 어렵게 냈거든요. 6월에.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사실은 어렵게 낸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냈어요. 근데 와따 웬걸 겁나 어렵게 느끼네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점수 차이는 뭘 의미하냐면요. 난이도 격차예요. 그러니까 미적과 확통 난이도 차이가 이만큼 났다 이 소리예요.
미적이 더 어렵게 느끼고 확통이 더 쉽게 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9월 달에 쉽게 내자. 굉장히 쉽게 냈어요. 확통은 원래 쉬웠으니까. 그러니까 미적이 확 쉬워지니까 이제 격차는 줄어들었는데 많이 올라가 붙은 거예요. 좀 더 제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냥 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평가원은 생각할 거예요. 얘네 바본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올해 고3 진짜 올해 수험생 진짜 못한다. 그래서 많이 쉽게 내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바보는 아니네라고. 그러니까 와 진짜 바본가 해서 많이 쉽게 내봤더니 무려 92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바보는 아니네. 그래서 수능에서는 좀 조절해서 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 근데 확통은 그대로 94인데요. 그러니까 미적이 올라갔으니까 얘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이 격차를 보시면 돼요. 격차가 줄어든 거예요. 6월 대비 11점 벌어진 게 이제 6점 벌어진 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월 9월에서 그해 수험생들 체크해서 수능에서 조절해서 내는 겁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6월에 내봤더니 와 웬걸 또 이렇게 벌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작년처럼 또 이렇게 마냥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은 좀 더 극약 처방을 쓴 게 이게 벌어진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높고 낮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격차가 벌어진 원인. 난이도 차이 때문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은 쉽게 확통은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격차가 이렇게까지 4점까지도 줄어들게. 물론 이건 아직 메가스터디 기준 추정치지만 격차는 확 줄어든 게 맞아요. 미적은 올라갔잖아요. 쉬워졌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수능 어떻게 될까요? 확통은 이걸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지금 내봤더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9월 내고도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너무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조금 어렵게 다운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레 추측컨대 9월 수능이랑 이 9월이랑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6월 쪽이 아니라 이 9월 쪽이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1컷 나왔거든요. 이거 유사할 거예요. 진짜 9월처럼 수능이 나올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번 9월을 잘 봤어야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어머님들에게 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를 조질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거 있죠. 이거 요 표. 제가 슬라이드 순서는 조금 섞어놨는데, 만약에 우리 애가 틀린 문항 번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통이고 확통 미적 기하인데 우리 애가 뭐 미적인데 15번 21번 28번만 틀렸다. 고기 사주세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요 윗줄까지의 번호들만 틀렸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제 미적의 경우는 3개 틀린 거잖아요. 확통도 3개, 기하도 3개. 그럼 다 88점 이상인 거잖아요. 무조건 1등급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실제로 어려운 번호거든요. 근데 왜 번호를 그러면 개수가 아니라 번호를 알려드리냐. 만약에 우리 애가 92점인데 잘했죠. 여기 있는 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틀렸다. 그럼 죽이세요. 어려운 걸 맞추고 오히려 쉬운 걸 틀린 거예요. 그 새끼는 100점 놓친 거예요. 이번에 그럼. 그건 조져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틀린 문항 번호, 전 그래서 아이들한테 틀린 문항 번호를 조사하거든요. 애들한테 끝나면 점수 보내줘. 안 그래요. 점수 말고 네가 틀린 문항 번호를 보내라고. 점수는 내가 계산할게. 그래요. 만약에 진짜 여기 첫째 줄에 최상 난이도에 있는, 이번에 수학 1은 최상 난이도 없었어요. 수학 1은 쉬웠다는 게 그 소리예요. 요걸 틀렸다. 요거 중에서만 틀렸다. 그럼 이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적당히 상. 요게 이제 한 2등급 애들이 조금 틀리는 그런 문제거든요. 요게 1등급도 틀리는 문제, 요게 2등급이 틀리는 문제. 여기 있는 번호까지만 틀렸다. 그래도 그렇게 못 본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한 2등급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 아래 혹은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여기 없는 번호 중에 틀린 게 있다.
그, 그 조지세요 가서. 그건 진짜. 그리고 이제 좀 조진 다음에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그거 빨리 그거 처방해야 돼요. 그거 냅두면은 그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아직 정말 아직 그 2달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서도 그래서 아까와 9월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적은 쉬울 거고요. 확통은 어렵고 기하도 어려울 거고, 대신 그러면 이제 미적이 잘한 애들 많은데 쉽게 내버리고 확통은 못한 애들이 많은데 어렵게 내면 어떡하냐. 근데 거기서도 물론 정도는 지키겠죠. 미적이 쉽다 한들 또 확통보다 쉽진 않아요. 그냥 상대적인 거고, 대신 승부는 수원수투에서 볼 거예요 아마. 이번에 수원수투가 좀 어려웠거든요. 특히 수투가 어려웠거든요. 승부는 공통에서 보게끔 할 거예요. 다 같이 보니까. 근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미적이 쉽게 나왔댔는데 근데 우리 애는 미적 망쳤는데, 그럼 진짜 빨리 응급처치해야 돼요. 미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70일, 오늘 딱 70일이거든요. 수능이 목요일인 거 아시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돌아오는 10번째 목요일이 수능 날이에요. 10주 남았거든요. 근데 70일이면 또 생각해보면요,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70일 동안 죽어요. 이건 죽어요 진짜. 70일이면은 사람도 바뀌어요. 다이어트 하면. 그 정도로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또는 또 이제 저희 딸이 7살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애기 태어나서 70일 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육아를 70일 한다 이러면은 그것도 치사량이잖아요. 죽잖아요. 그 정도로 긴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구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가서 애한테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미적 쉬었다는데도 정말 쉬었어? 아니 엄마는 안 쉬었어. 그러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수원은 쉬었대. 수원 쉬었어? 근데 제가 아마 예상컨대 애들 있잖아요. 요 22번 요거 다 틀렸을 거거든요. 다 틀렸을 거예요. 근데 22번이 수원 문제인데 저거 되게 쉬워요. 제 풀이 5줄 안 돼요. 제가 애들 수업 때 풀어줄 건데 이제 5줄 안 돼요. 근데 애들은 마지막 주관식 22번이다라고 생각해서 겁먹고 버렸을 거예요. 저거 되게 쉬워요. 그리고 미적분의 경우도 최고가 28번이라 그랬잖아요. 30번 아니잖아요. 30번 되게 쉬워요. 30번 풀이도 5줄이면 끝나요. 근데 애들은 그냥 지레 겁먹고 30번이야 이러고 버렸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수능에서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수능 9월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등급 컷이 꽤 마음에 들게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미적이 한 개 정도 어려울 텐데 그게 28일까요 30일까요? 그거는 무당이고요. 그걸 찍으면 무당이고, 그건 모르겠지만 3개 중에 어려운 건 하나 정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난 6월의 경우면 미적은 28, 30 둘 다 어려웠어요. 둘 다 킬러였어요 6월은. 특히 6월 28번은 저도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런 건 버려. 수능에 낼 리가 없어. 이건 너무 어렵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 정도였다면 6월 미적은, 지금은 그냥 마치 6월에 어려운 문제 2개였잖아요. 그 2개 다 보다도 얘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아랫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꼽힌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쉽게 낸 거예요 미적은. 진짜 미적은 많이 다운됐는데 그래도 3개 중에 하나 어려운 게 있다 정도고, 이게 28일까요 29일까요 30일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무당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수원이 어려울까요 수투가 어려울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원 수투는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미적에서 쉽게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의치 한약수 메디컬 가는 애들 다 미적에 몰려 있잖아요. 얘네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적에서 이제 못해요 변별을. 쉽게 내기로 했다니까요. 안 그럼 등급컷 난리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확통 1컷 100점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럼 변별 다 어디서 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승부는 어디서 본다고요? 수원 수투에서 볼 겁니다. 승부는.
소환수투 어려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부터 단단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미적도 쉽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저 하늘 끝에 있던 난이도에서 조금 성층권 정도 내려온 거지. 그래도 하늘이에요. 미적 어려운 건 맞아요. 그 미적도 해야 되고요. 근데 확통은 원래 여기 잔디밭에서 놀고 있던 애가 한 63빌딩 정도는 간 거예요. 지금 난이도가.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확통 애들 입장에서 헉한 거죠. 그러니까 확통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 남은 70일 동안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사실 오늘 본론 슬라이드는 이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애가 혼자 하면 된다는 말 믿지 마세요. 그게 될 거였으면 벌써 됐어요. 지금 19살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고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입학해서도 2년 반이 흐를 동안 뭐 하면 뭐 하고. 혼자 해서 될 거면 벌써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인강 보면 돼 이러는데 보든가요? 정말 인강 보면서 차분히 잘 하든가요? 근데 인강 보면서 잘한다 해도 인강은 세 가지를 해결 못해요. 뭐냐면 첫째, 인강은 시간 재고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돼요.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연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둘째, 인강은 질문 해결이 안 돼요. 질문을 뭐 누구한테 해요? 뭐 게시판에 한다고요? 그거 게시판에 그 답 따라주는 거 다 조교들이에요. 그거 어느 인강 강사가 자기가 그거 밤새워가면서 그 수백 수천 개의 답을 달고 있겠어요. 그거 다 조교들이 대충 그냥 씹으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강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숙제 검사를 안 해줘요. 숙제란 게 없잖아요. 그저 그냥 인강 그냥 뭐지 뭐 동영상 하나 보고 끝이잖아요. 될 리가 없어요. 공부가. 근데 그러면 대다수 인강 왜 그렇게 잘 팔리고 인강 왜 보냐면 정말 인강은요 보조 교재로선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 수업을 쭉 들으면서 진도를 나가는데 이미 학원에서는 여기 뒷단원을 나가고 있는데 앞에 구멍이 좀 생겼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약간 발췌식으로 볼 때 인강은 이미 전편 다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7단원 학원에서 나가는데 1단원이 좀 부족해. 그걸 메꿀 용도로는 괜찮은 거죠. 인강이. 그리고 인강의 장점은 또 뭐냐면 이렇게 학원을 못 다니는 진짜 시골 애들 있잖아요. 저기 도서상간 지역에. 그 친구들에게도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이런 취지가 좋은 거지. 일례로 대치동 애들 아무도 인강 안 봐요. 왜 인강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원을 월화수목금토일 꽉 차 있는데. 학원 숙제 해야죠. 인강 안 봐요. 대치동 애들은. 그리고 또 특히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애는 잘 못하니까 그냥 뭐 동네에서 아무나 가르쳐도 아무나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정말 우리처럼 이제 뭐 메가스터디나 대치동의 선생님들은 저희는 진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애들이 선택해준. 아까 저희 국어 선생님 있죠. 설승환 선생님. 저 양반 대단한 양반이에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메가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 한 3년 전에 그 전에도 저 메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던 양반이거든요. 근데 메가 입사해서 6년 동안 강의 평가가 1등이에요. 부동의 1등. 언터처블 1등. 2등하고 저희가 5.0 만점으로 강의 평가하거든요. 설승환 선생님 강의 평가 점수가 4.8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국어 강의 평가 2등은 4.6 이하예요. 부동의 1등.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와 최고래요. 물론 저도 1등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저는 메가스터디에 있는 3년 동안 내리 1등 한 건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 처음에는 못했어요. 사실 1등은.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서 만족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이들 좀 프라이버시라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평택에 와서 고3 학생들 가르친 지 딱 6주 됐잖아요. 저희가 7월 중순에 오픈했으니까. 정말 6주 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반에서 만났을 때 와 이거 사람인가 싶었어요. 진짜 거의 그거 있죠. 그 곰과 호랑이. 그래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여가지고 사람으로 만드는. 그 와중에 지금 6주 먹인 거예요. 쑥과 마늘. 근데 진짜 우리 반에 지난 6월 모의고사 때 6평에서 5등급이었다가 이번에 9월 달에 4등급 찍은 친구도 있고요. 뭐 작게는 이렇게 시작하고 뭐 3등급에서 2등급, 뭐 2등급에서 1등급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올랐고요. 등급이. 가장 대단한 친구는 제가 얘는 어제 전화해서 칭찬도 해줬는데 이때 4등급 찍고 이번에 2등급 찍은 친구가 있어요. 미적분이에요.
얘는 드디어 이제 최저를 맞추게 됐어요. 원래 못 맞췄다가.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올랐습니다. 정말 거의. 물론 전원단은 아니고요. 네, 거의 다 올랐어요. 하다못해 등급이 똑같이 3등급 이래도 원점수는 올랐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보면 제가 수업 때 와 이런 것도 몰랐어? 할 만한 것들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동안 이 평택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줬나 봐요 선생님들이.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개념인데 하는 것들을 매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아무나 비전문가가 가르쳐도 된다는 그런 말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요게 그 실전 모의고사,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아이들 일주일에 우리 모의고사 2회분씩 푸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을 하루밖에 못 내서 수업 때 주로 수원수투 위주로 수업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애들 미적분 상태도 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스케줄 다 꽉 차 있고 저도 일주일 학원 수업 스케줄 다 꽉 차 있어서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추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추석 슬라이드는 마지막에 추가한 거라 어제 인쇄한 인쇄물에는 없어요. 그래서 추석 때 당일날이 그 6일이거든요. 추석 당일이 6일 월요일 6일 날은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추석 때 잠깐 하루만 쉬고 그리고 7, 8, 9, 3일 동안 제가 매일 연속 3일 동안 붙잡고 미적분을 최소한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 테마들은 좀 가르쳐야겠다. 네, 애들이 미적분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적분 수업을 3일간 특강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좀 미적분만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모의고사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골라서 실전 모의반에 실모반에 푸는 거고 실모반에서 이제 채 다 못 다룬 그런 다른 모의고사들로 6개 정도 더 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추석 특강 때 와서 미적분에 대해서 좀 눈을 떴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래도 수원스투도 아까 말했잖아요.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수원스투도 좀 대비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도저히 시간이 더 안 되고 저희 부원장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김현종 선생님 부원장님한테 어떻게든 시간을 좀 쥐어 짜내라 그래서 부원장님도 지금 서울에서 고3 수업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평택의 그 정평학원 애들 위해서 시간 좀 짜내라. 그리고 수원스투는 제가 실무반에서 저도 하니까 부원장님이 수원스투 좀 보완할 만한 수업을 좀 해달라. 추석 특강 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어머님들한테 안내가 갈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매주 수업하고 나면 요 결과 문자를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려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은 요 문자만 보시고 애가 모의고사 몇 점인지 뭐 숙제는 잘 해왔는지 이거 보고 조지시면 돼요 또. 네, 제가 확통까지는 다 수업은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아까 요 클리닉 시간 있잖아요. 네, 요 클리닉 시간에 이제 선택 과목은 개별적으로 또 봐줄 예정이에요. 저희 반에도 지금 요 실무반에 확통 학생도 한 명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해서 이렇게 대학에 좀 잘 간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수업 후기에 대해서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제 최대한 미화시키라고 그랬죠. 우리 안 좋았던 기억은 있고 좋은 말만 쓰는 거다. 근데 애들이 뭐 다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특히 요 5등급으로 시작해서 1등급까지 올렸다는 이 친구는 뭐 지금도 연락하고 남자애거든요. 근데 저 1등급 찍고 같이 울고 막 그러니까 저랑 그 남자애랑요. 우리 남자 둘이서 막 진짜 1등급 찍고 너무 기뻐하고 와 그리고 얘가 대박이에요. 요 아주대 의대 가네. 얘는 벌써 좀 한 10년 전 제자인데 수학은 얘가 그 100점 다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와 국어를 너무 못하는 애예요. 근데 이때 아주대가 국어를 안 봤어요. 얘가 아마 국어 4등급 찍었을걸요 수능에서. 근데 아주대가 국어 성적을 요구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수학, 영어, 과탐 두 개 다 1111 거의 만점 찍었거든요. 그 네 과목에서는 틀린 게 다섯 개가 안 돼요. 화원도 만점이었고 막 영어도 1등급에.
그러니까 와 우리가 다 야주대가 사람 하나 살렸다 진짜. 국어 4등급이 지금 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충남대 의대관에도 얘가 아마 그 처음에 1등급 기적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뭔 말이냐면 얘가 중간고사인가를 봤을 때 미적 저랑 내신도 같이 한 애거든요. 중간고사를 3등급인가 찍어왔어요. 등수로는. 기말 합산 1등급 찍었어요. 기말에 100점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럼 중간고사 왜 3등급 찍었냐? 중간고사 3등급 조지고 5월 달에 저희 반에 들어왔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던 거죠. 네, 그러다 5월부터 2달 가르쳤는데 기말고사 100점 찍고 그래서 합산 1등급으로 충대 의대 수시로 가고 네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일단 확실한 건 아직 70일 남았어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충분히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주, 두 주 지체하면 7일씩 깎여요. 두 주만 지나가도 56일 남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저희 설송환 선생님 국어 최고거든요. 그리고 수학도 그리고 또 오늘 못 오셨지만 수업 때문에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국영수 선생님들 라인업 최고예요. 정말 남은 2달간 진짜 뭐 한 등급 올리는 거 가능할 거예요. 진짜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맡은 학생들도 저는 전부 다 제 학생들 점수가 제 점수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희 소장님 설명 끝나고도 저 있을 거거든요. 질문 있으면 그때 다 해결해 드릴게요. 네 우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한테 가서 꼭 틀린 문항 번호 그거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